예전엔 친구들이 제법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 못지않은 휴대폰의 전화번호 개수도 자랑거리처럼 생각했던 참 모질던 시절이 있었죠. 돌이켜보니까 저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인들은 많았는데 동갑내기, 야자, 시발 개발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중 한 녀석이 매년 저의 생일을 굉장히 고맙게도 잘 챙겨주곤 했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녀석의 생일을 휴대폰에 메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좀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던지라 까맣게 잊고 있었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한참 늦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주고 싶어서 모바일로 선물을 하나 보냈네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대뜸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혹시 애들 언제부터 글자를 가르쳤냐고. 저에게는 10살과 7살 아들이 둘이 있고요. 그 친구에게는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됐던가 봅니다. 사실 애들이 갓 태어나면 부모들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뭐 지금은 우리가 나이로 얘기하는데 애들 태어나면 월령으로 얘기합니다, 보통. 26개월 됐어, 14개월 됐어. 어머, 그때쯤이면 걷겠다. 그때쯤이면 베네치 타겠다. 뭐 별별 얘기들을 다 하죠.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기어다니면 어디가 불편해진 건 아닌지, 남들보다 조금 늦게 아빠 엄마 말이 더디면 말을 못하는 건 아닌지, 참 그 쓸데없는 걱정들 태산같이 높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5살짜리 아들을 둔 녀석이 10살과 7살 아들을 둔 저한테. 그래도 대답을 했죠. 큰아이는 운이 좋아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고 그 당시에 6살 되던 해에 한글을 읽고 쓰기를 다 하게 되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안타깝게도 큰애와 똑같은 6살이던 시절이 작년이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거의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저나 집사람이나 큰애는 6살에 배웠는데 둘째는 6살에 글을 못 쓰네? 하는 마음으로 뭘 가르친 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가 작년 말쯤에 저보다는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밝은 집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글자 공부를 시키고는 있습니다. 큰애에게 미션을 주죠. 동생 글자 공부를 시켜라. 작은 애에게도 미션을 줍니다. 열심히 글자 공부를 하여라.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부상을 또 주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한 건데 선행학습 하지 마라, 조기교육 필요 없다라고 존나게 외치면서도 또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가면 한글 공부를 정작 안 시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어떻게든 초등학교 입학 전에 글자를 다 공부하고 왔으리라는 말도 안 되는 확신성에서 비롯된 일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문맹률은 굉장히 낮죠. 1%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의외로 요즘 시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문맹률은 꽤 높다고 합니다. 가정 환경 혹은 기타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글자를 배울 수 없었던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결국은 입학과 동시에 글자 공부에 대한 기회를 강제적으로 박탈당했고,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 그리고 점점 대가리가 커지면서 느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환경에 의한 자발적 자각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정확한 프로테이즈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또 진짜 재밌는 거는 말이죠. 단순히 글자를 원인은 문맹률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그 원인으로는 책을 읽지 않아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고요. 대화를 안 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책도 읽어야 돼요. 제가 참 늦지막히 책에 관심을 두면서
음악이나 영화, 사진만큼 재밌는 게 책이라고 지금도 어디 가서 이빨을 터는데, 근데 이 책은 사실 일방적인 거죠. 작가가 써놓은 글을 일방적이란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작가가 써놓은 글을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읽기만. 물론 읽으면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읽는다는 행위가 대화를 나누는, 말하고 듣는 행위랑은 또 전혀 다른 영역이고,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분량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 학교에서 뭐 HR이라든가 어떤 토론회 시간, 혹은 하다못해 친구랑 나누는 유치한 말장난들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 와중에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단어를 써서 희귀한 어휘력을 구사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짧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기승전결이 있고 맥락이 있고 상대를 짓밟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말을 안 한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말이야 합니다. 눈 뜨고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말들 많이 하는데 소모적인 말들을 하는 거죠. 일상적인 말, 틀에 박힌 말. 왜 우리 수업 시간에 질문하려고 손들면 애들이 눈치 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주제로 토론 한번 해볼까? 그럼 다들 조용합니다. 직장에서의 회의, 불보듯 뻔하죠. 끝발 높은 사람들이 의견 내고 정리하고 짬밥 안 되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피 터지게 싸우질 않아요. 말로는, 대화로는. 서로 이렇게 미리 가늠하고, 아, 저 새끼가 똑똑하지, 저 새끼가 좀 나은 위치에 있지,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더 옳아. 마치 우리 물론 이걸 또 고스란히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무한도전 시절에 유재석 말이 다 옳았던 것처럼 소수의 의견이 묵살당하고 다수 혹은 권력자의 코멘트가 우대받는 시대를 지내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이제 저는 문장을 잘 이해하려면, 문맥을 잘 이해하려면 책도 물론 많이 봐야 되지만 대화, 어떤 싸움이라기보다는 대립 혹은 불꽃이 팍팍 튀는 신경전, 뭐 일부러라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야, 너는 신비 아파트에 귀신이 왜 좋니? 저는 가끔씩 그런 스타일로 질문을 하는데 애들 대답은 사실 아직 좀 뻔하긴 합니다. 재밌으니까 점점점. 솔직하고 명확하고 완벽한 대답이긴 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 그렇게 해도 대답을 했고, 내 친구도 자기 아이한테 글자를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게 굳이 필요한지 저는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시대가 바뀌었고 제가 5살이던 시대와 지금은 38년이라는 무려 강산이 3번이 바뀌고 조만간 4번째 바뀌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그렇게 주입을 하면 나아지는 점이 있을까? 말을 잘하게 될까? 글씨를 또박또박 쓰게 될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게 될까? 더군다나 지금은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뭐 어떤 비관적으로 뭔가를 지금 이어가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언어, 문자, 글자, 활자, 대화, 논쟁, 논리, 이해, 설득 들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노래 가사도 옛날에는 왜 그랬잖아요. 풋풋하게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 울고, 그런 어떤 기승전결이 뭐 여러 오브제들에게 대입이 돼서 노래 가사가 흘러갔다면, 지금은 뭐 후크송이라고 불리는 정말 그 천박하기까지 한 가사들로 대중가요가 넘실거리고 있고, 하물며 트로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트로트라는 게 결국은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장르인데, 지금은 뭐 아줌마가 너무 좋아, 아우 저는 정말 그 노래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굳이 뭐 더 이상 설명도 안 하겠습니다. 사실 관심도 없고 트로트는 이토록 전 국민이
전 국가가 모든 방송 미디어 매체들이 작정하고 한 장르를 주구장창 밀었던 시절이 있었는지 감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퇴폐적이고 나약하고 저질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 친구한테는 이런 결론을 다달았어요. 넌 그래서 너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 다니냐 사설 어린이집 다니냐 물어봤더니 친구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부터 또 저의 까임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반을 다니냐 물어봤더니 또 모르더라고요. 물론 뭐 그것들을 안다고 아이를 더 사랑하고 혹은 또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 자기 아이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왜 옷을 입을 때 순서란 게 있잖아요. 반스 입고 바지 입고 양말 신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관심에 있어서도 아이의 시선, 흔히 말하는 눈높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절차가 있고 워밍업이 있을 거고 최초의 단계가 또 있을 겁니다. 내 새끼가 물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얻고 떼돈을 벌어서 부모인 나한테 우리에게 효도하면 좋죠. 그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자기 코가 석자라고 결혼하는 거, 애 낳는 것도 포기하는 게 요새 시대인데 그깟 효도받자고 혹은 뭔가 더 나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냅다 들이받는, 때려붓는 주입식 교육 혹은 선행학습은 분명히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입니다. 친구를 흉보는 게 아니라 친구의 그런 고민, 얼마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특히 자식을 기르는 친구는 더더욱 없어요. 제가 대부분 아직 미혼이고요. 몇 명 듣지도 않지만 여기서 이름을 거론해서 개망신을 주고 싶은데 또 그러고 싶진 않네요. 우리 아이도 잘 클 거예요. 뭘 가르친다기보단 옆에서 잘 조력자로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친구의 아들도 잘 클 겁니다. 그만큼 친구가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잘 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어처구니 없이 아이들이 사지로 몰리거나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이 핍박받는 시대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폭력이나 선동 혹은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가치들로 아이들을 다그치는 게 아니라 허용해주고 자유를 주고 방관하되 너희들이 최소한 이 부분까지는 지켜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잘 해낼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그들을 믿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